자, 벌써 6월입니다. 5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내가 해외에 예금이나 주식이 조금 있다, 아니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아무래도 계좌가 해외에 있으니까 국가가 추적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대 10억까지 과태료를 낼 수가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 국세청 신고된 해외 계좌 데이터를 한번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신고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해외 금융계좌 총 신고액은 65조 원으로 이 중에 개인이 신고한 금액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총 16조 원을 차지합니다. 이 중에 1인당 신고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3%, 반대로 1인당 평균 신고액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대 이하에서 1인당 4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금융계좌 유형은 예적금이 55%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해외 주식 33%,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가상자산 순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 2단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6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이 가상자산이 포함이 되면서 신고 첫 해인 2023년에 어떻습니까? 무려 신고된 금액이 130조 원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가상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2024년에는 신고 액수가 10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나 가상자산 신고 액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봤을 때 달러화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가장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비트코인의 연평균 가격을 보면 어떻습니까? 2022년 대비 거의 2.3배가량 증가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가상자산 신고액이 13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비교를 하더라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격이 2배가 넘어가니까 이번 2025년 6월달에 신고될 가상자산 신고 액수 역시 매우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유난히 가상자산에 대한 이 신고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사후적으로 많이 보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나 해외 주식, 채권이나 코인 같이 해외 금융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역시나 국세청에서도 가만히 있질 않죠. 결국에는 이렇게 매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재산 누락이나 국내 고가의 부동산 구입 같은 자금 출처 원천을 조사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2024년 12달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 계좌의 월 말 잔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 신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신고 안 해도 될 계좌를 신고하거나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계좌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누락해서 나중에 과태료 문제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신고해야 되는지부터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고 대상은 누굽니까? 이 거주자인 개인, 그리고 법인이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 법인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일반 개인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을 넘지 않는 개인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영주권이 있는 따님이 출산 문제 때문에 5개월 동안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산후조리겸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이나 직장 그리고 소득 원천이 다 미국에 있지만 어때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 아니니까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영주권이나 외국인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거주자에 해당을 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계좌를 신고해야 되냐인데 이것도 쉽습니다. 우선 2024년 매월 말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이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달러도 있을 수가 있고 채권, 펀드, 보험 상품, 코인처럼 다양한 풀로 이루어졌을 건데 우선 가장 먼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합니다.
이때 환율은 이 매월 말에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을 사용하고 이러한 환율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상자산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거래소에 매월 말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원화 기준으로 해외 계좌 중에 매월 말 잔액이 5억에 넘어가는 계좌를 추려가지고 이 중에 가장 잔액이 많은 계좌를 보유한 달을 이 신고 기준 뭘로 보고 이 달에 있는 해외 금융 계좌를 모두 다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의 월말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달은 2월달, 5월달, 8월달입니다. 이 중에 월말 잔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입니까? 2월달이죠. 그래서 2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말일 현재 보유 중인 A 계좌, 그리고 B 계좌, 그리고 D 계좌의 합계액 전체 8억 원에 대해서 이번 6월까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 대상 기준 월인 2월 이후에 내가 만약에 계좌를 새롭게 개설을 했다면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어떻습니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반대로 내가 2월 달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해지를 내서 연말에는 내가 계좌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한다 난다, 요거는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해외 계좌는 공동 명의자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잔액이 9억 원인 해외 계좌를 부부가 5대5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합하면 5억이 넘지만 지분 비율로 하게 되면 각자 4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억 원에 미달합니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각자 9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모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말 잔액 5억 원은 개인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계좌는 합산을 한다 난다, 합산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입니다. 이 가상자산도 종류에 상관없이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이라면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콜드 월렛, 개인 지갑으로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은 신고를 한다 난다,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해외 지갑 사업자한테 내가 정식으로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맡기고 있는 가상자산은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 계좌 신고를 피하려면 반드시 개인 지갑으로 보관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신고 방법과 신고를 안 했을 때의 과태료 문제입니다. 우선 신고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내가 이미 신고한 이력이 있고 또 해외 계좌가 거의 변동 없이 비슷하게 운영 중이라면 이미 과거에 내가 신고한 내역을 국세청에서 바로 불러오게 할 수 있는 자동 체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자체는 5분, 10분 이내면 거의 끝이 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 부담이죠. 그래서 신고를 아예 안 하거나 혹은 신고를 하더라도 내가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한도 내에서 미신고한 금액이나 재산 금액 기준으로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미신고한 금액이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과 명단 공개가 추가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구제받을 길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6월 말까지 신고 기간이 지나고 7월 말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혹은 12월 말까지 내가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별도로 수정 신고를 했을 때 최대 90%까지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처 내가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게 과태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내 재산에 대해서 최대 10% 과태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6월 말까지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